야 너는 그 학교 가면 안 돼. 내 친구들 다 저기 지원하니까 저기 갈래요. 네. 그래서 가서 손해보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또 일반고랑 또 국제학교가 있죠. 국제학교.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오늘 영상의 포커스가 중3에게 맞춰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국제학교 가는 거 비추. 네. 예, 저는 비추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지금쯤 움직이려고 하는 학생들은 아주 우수한 학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서 어정쩡해질 가능성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해외로 가고 싶어서 국제학교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졸업하고 토플 점수 준비해가지고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9년은 한국에서 하고 나머지 3년은 사실 외국계 코스로 가가지고서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가서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을 때에는 검정고시를 봐야 되죠. 물론 국제학교 중에는 인가된 국제학교, 그러니까 인정해주는, 학력을 인정해주는 국제학교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비인가예요. 또 하나가 국제학교를 선택할 때의 그 모습과 실제 가서 겪는 현장에서의 현실은 좀 많이 달라요. 국제학교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공교육, 일반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 거의 지금 평준화되어 있어요. 내용이 비슷합니다. 왜? 교육부에서 통제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제학교는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재정적인 능력들, 그리고 학교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이걸 외부에서 겪어보지 않고 판단한다? 실제 굉장히 그게 완벽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고요. 또 하나 가가지고서 우왕좌왕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해외로 간다라고 하는 방법들은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꼭 국제학교를 뒤늦게 선택하는 것으로서 해결을 보려고 한다면 자칫 놓치는 것들도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국제학교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의 종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명문 사립고가 우리 학교로 캠퍼스를 우리나라에서 캠퍼스를 유지하면서 여기를 졸업하면 명문 사립고에 졸업장을 주는 그런 학교가 있고 약간 대안학교 성격의 국제고가 있는 거죠? 뭐 다양하게 있죠. 더 다양하게 있는데 궁극적으로 국제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국내 코스를 가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제외 특례가 안 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의 제약에 의해서 해외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더 많겠죠. 예, 왜냐하면 국내 커리큘럼을 따르는 것도 아닐 테니까요. 그러면 사실 안 하던 과목들이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이를테면 수학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코스와 외국 코스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피타고라스를 중학교 때 배우는데 북미 지역에서는 고등학교 때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또 순서가 또 바뀌어서 외국에서는 일찍 배우는 것도 있고 더 늦게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코스를 한참 가다가 외국 코스로 간 학생은 중복해서 2번 들어야 되거나 혹은 놓친 코스도 있고 놓친 그 챕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국제학교 자체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3에서 고1을 가는데 국제학교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좀 늦었을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면 국제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마찬가지겠지만 돈이 이것도 더 큰 결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외국으로 가야 하니까. 자, 그럼 여러 가지 학교들을 조금 알아봤는데 우리가 대학에서도 이제 내가 1지망, 2지망 하듯이 딱 이렇게 정해져서 이 학교 가고 싶어라는 고등학교가 있으면 참 다행이겠지만 이 학교 갈까? 이 학교 갈까? 막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순서를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아까 앞서 얘기했던 뭐 특목고라든지 아니면 전국 단위 자사고 혹은 지역 광역 단위 자사고 혹은 특성화 고등학교 이런 데는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지원해서 그 지원된 학교에서 지원한 학생들 간의 경쟁 혹은 평가를 통해서 이제 학생을 선발하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고라고 하는 곳은 대부분 이제 평준화 지역에서는 추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고 싶다 해도 그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고를 선택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내가 가고 싶다고 판단하는 학교 몇 가지를 좀 고르셔서 그 학교의 프로그램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가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예를 들면 학교마다 특색 사업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전공에 그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이 잘 맞을 수 있는지
그 학교에 어떤 동아리가 있는데 아 내가 저 동아리를 들어가면 참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추려보고 또 부모님들이라면 아 그 학교의 입시 실적은 어떤지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뭐 그 학교 몇 등급이면 어느 정도 대학을 가는지 이런 것들은 좀 학교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주변 학원의 문의를 통해서 학교의 리스트를 좀 갖고 제일 가고 싶은 학교를 1지망, 2지망, 3지망 뭐 이렇게 지망군을 잘 선택해서 추첨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네. 하지만 그 몇 지망의 학교의 우선순위는 내가 학교 정보를 좀 탐색하고 결정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지망, 2지망, 3지망이다라고 하는 거는 비평준화 지역은 아니고요. 이건 평준화 지역에서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1지망, 2지망, 3지망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임정빈 대표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학교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학교에 많이 몰렸을 때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1지망 쿼터가 있고요. 뽑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2지망 뽑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요. 여기까지 안 되면 이미 3지망 같은 경우에는 임의 배정이거든요. 근거리 임의 배정이라고 해서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그런데 1지망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차선책을 선택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지망으로 보통 학교가 A 학교를 애들이 다 가고 싶어 해. 뭐 다 좋아. 근데 사실 아까 학교 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특색 사업 이런 것들은 또 매년 바뀌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학교에 가든지 자기가 등수 안에 들면 학교에서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밀어주자. 뭐 이런 분위기가 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지망 그 하면 좋죠. 근데 만약에 1지망에서 밀려서 정말 이거는 내가 정말 원하지도 않는 우선순위로 생각했을 때 A, B, C, D, E에 해당하는 학교를 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적당히 학생들의 그 추첨에 의해서 선발될 때 경쟁률이 좀 덜 치열한 학교로 1지망을 놓는 것도 나름 전략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한 정보는 학교 알림이를 많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죠. 네, 기본적으로 네. 이제 아까 학교에서 운영되는 네. 프로그램은 학교 알림이에 뭐 각 학교별 특색 사업이나 네. 동아리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추려보면서 알 수 있고요. 그 궁금한 거, 네. 더 궁금한 거 이렇게 있으면 네. 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 전화해서 여쭤봐도 돼요. 그러니까 진짜요? 보통 이제 우리 애가 그 네. 학교에 관심이 있는데 보통 한 3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 4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이 네. 어떤 학교를 보통 가나요? 그럼 보통 이제 학생부 교과는 내신 있으면 가는 학교 비슷한데 전화해서 학생부 찾아요? 고3 선생님이나 혹은 네. 그 진로진학 상담 선생님을 찾아서 여쭤봐도 되는데요. 네. 사실 그게 용기가 잘 안 나잖아요. 부모님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보통 그 지역에 있는 학원 원장님들은 대충 데이터를 갖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네. 그 학교에 몇 등급이면 어느 정도 학교 간다더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도 어떤 학교는 그 학교는 수능으로 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가면 조금 뭐 학생부 종합으로 잘 못 가요. 어떤 데는 학생부 되게 잘 관리해주는 학교가 있어. 이런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네, 그런 데이터를 보고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원장님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 너는 그 학교 가면 안 돼. 그런데 애들이 친구 따라서 내 친구들 다 저기 지원하니까 저기 갈래요. 네. 그래서 가서 손해보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한 정보를 네. 학원 선생님이나 혹은 네. 학원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좀 뭐 믿업지 않으시면 학교를 직접 찾아가시거나 전화하셔서 네. 우리 애가 이 학교에 관심 있는데 어떤 뭐 이 학교의 어떤 장점이나 뭐 입시 실적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해서 직접 물어보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네. 삐 잘라주세요. 원장님 믿음지 않는 거 잘라주세요. 그냥 다 내보내주세요 그냥. 네. 잘라야 된다 왜 나가면 이해하시겠지. 네. 이거까지 다요? 아니 왜냐면 네. 이게 진짜 그렇거든요. 학교에서 전화해서 물어보기가 학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계시는 원장님들께 조금 여쭤보면 네. 이제 좋은 정보 많이 갖고 네, 계시잖아요. 네, 그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 이게 사실 여쭤보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아이 성적이 변변치 않으니까 좀 물어보기가 좀 네네네. 야, 애나 잘 가르치지 뭐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학교에 전화할 때 네. 우리 애가 뭐 예를 들어 무슨 중학교 다니는 임정빈이라는 애인데요. 네. 그 학교에 관심 있어 여쭤보려고 이렇게 질문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질문할 필요 없이 네. 그냥 전화해서 어차피 우리는 다 교육 서비스의 그 수요자이니까
당연히 학교 입장에서는 얘기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 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네, 편하게 여쭤봐도 편안하게, 되고요. 예. 편안하게. 전혀 네. 우리 아이 얘기 안 하면 뭐 네, 편하잖아요. 네, 내가 여기 전화해서 무슨 불이익이 올지 않을까, 뭐 내 핸드폰 번호를 유치하자 학교 안에 선생님들 이렇게 한가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네. 충분하게 편하게 답변해 주시고 네. 선생님들도 요새 굉장히 친절해지셔가지고요. 특히 옛날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부족한 부분은 네. 이제 뭐 이렇게 저는 주변 원장님들께 아, 여쭤보는 원장님들 게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많잖아요. 훨씬 네, 편할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원장님도 계시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학교를 선택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또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공부하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들이 있죠. 네. 뭐 관리하면 될까요?